네, 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온화하게 심플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길고 어묵하더라도 봄이 오면 자연히 초목이 싹을 틔웁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도 마침내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인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계절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이처럼 인간의 헤아림을 넘어선 곳에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매사 모든 것은 우리 인간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괴롭고 힘든 일을 수없이 겪습니다. 기쁜 일과 즐거운 일도 있지만 왠지 그런 것들은 빨리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은 괴로움과 슬픈 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슬픔의 바다에 잠겨있는 사람도 있죠. 어째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하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그것은 어떤 고통이나 슬픔도 언젠가는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사그라집니다. 봄이 오면 초목에 싹이 트는 것처럼 언젠가 고통에서 해방될 때가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괴로움이나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서 증폭시키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다고 합시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항상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조직 속에서 상사나 동료와 맞지 않는다. 매일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결국 병에 걸린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고민을 증폭시키지 맙시다. 요컨대 그 고민에만 정신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직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회사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크죠.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회사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는 그 밖에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즐거운 관계도 있고 가족과의 따뜻한 관계도 있습니다. 단 하나의 관계와 불안에 집착하면 고민이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고민에 빠졌을 때 어쨌든 이 고민은 사라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냥 놓아둔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괴로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빠져나올 때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구체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고민을 일단 옆으로 치워두세요. 반드시 빠져나올 때가 오리라는 것을 믿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슬픔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실컷 우세요. 영원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이 구원을 얻을 때가 올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도 살짝 곁에 둔다. 그것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지혜랍니다. 우리 선생들이 좌선을 할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직 좌선에만 신경을 집중하고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을 것, 이것이 선생의 기본적인 수행입니다. 그러나 이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수행을 하지만 그렇게 무의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는 솔직히 없습니다. 좌선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벽한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렵더라도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다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점심으로 뭘 먹을까 한참 생각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다음 순간에 그저 흘려내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가 있죠. 그건 살아있는 한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사로잡힐 것 같을 때는 이제 이 생각은 그만해야지 하고 자신을 타이르세요. 가능한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 비상량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는 냉정하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감정적일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화가 난 정도였는데 생각하다 보니 분노가 점점 증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초조함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이타바시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로만 이리저리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초조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왜 초조한 걸까요? 그것은 당신이 머릿속으로 초조하고 짜증난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고 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꿈을 꾸지만 생각하면서 꿈을 꾸는 건 아니니까요. 따라서 꿈에선 화를 내면서 초조해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혹은 머리로는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화가 나는 경우도 없죠. 요컨대 마음의 초조함은 머리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타바시 선사님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상대의 말에 화가 나기도 하신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선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이 생기는 일은 제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반응하거나 괜한 생각을 하지 않고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3번 음조립니다. 3번 음조리면서 머릿속의 분노를 쫓아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자기만의 주문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마음 편히 보내고 싶다. 어디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늘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다. 누구나 바라는 바 아닐까요? 그러나 현실은 좀처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면 경쟁이 있습니다. 기껏 인연이 있어 같은 회사에 들어온 동료와도 경쟁해야만 합니다. 누가 더 성적이 좋은지, 누가 더 먼저 출세하는지 항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경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출세 따위 신경 안 쓴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동료와 큰 차이가 벌어지면 그 역시 마음이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평온함을 빼앗는 것은 이러한 경쟁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감정의 흔들림, 때로 분노의 감정에 휘말리고 때로는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흔들림은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숨어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아이를 생각하다 불안해지기도 하죠. 어제 친구와의 대화를 떠올리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또는 현실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원래는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흔들립니다.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동요하는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밖에서의 스트레스 혹은 내가 만들어낸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가 나를 덮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흔들리는 마음을 달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단전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단전이란 배꼽의 조금 아래쪽을 가리킵니다. 눈을 반쯤 감고 자신의 단전에 의식을 집중시키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호흡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처음에는 호가 옵니다. 이것은 숨을 뱉는 걸 말합니다. 휴하고 숨이 끊어질 것 같을 때까지 놔두면 사람은 숨을 쉬려고 합니다. 즉, 호흡이라는 것은 숨을 뱉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전의 의식을 집중시켜 천천히 호흡을 하는 것은 좌선의 기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분노의 감정이 물려들 때, 초조한 마음이 들 때 우선 눈을 반쯤 감고 천천히 숨을 내뱉으세요. 오직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흔들림은 잦아듭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우선 자신의 숨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세요. 어떤 환경에 있든 설사 주위가 소란스럽더라도 늘 마음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덩중정이라는 선의 말씀은 그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은 늘 뭔가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벗어날 방도를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수단이 없으면 언젠가는 마음이 먹혀버릴 테니까요. 단전 호흡 습관은 그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어이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싶어 합니다.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혼자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타인을 신경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예를 들어 옆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비교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오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다만 그 비교를 좋은 쪽으로 가져가도록 노력합시다. 상대가 나보다 낫다고 침울할 게 아니라 좋아, 다음에는 만회해야지 하고 자신을 푹 돋우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비교도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제일 좋지 않는 방법은 실체가 없는 것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5이 되면 과장이 되는 게 보통, 45세는 부장으로 승진하는 게 일반적, 60 정년이 될 때까지 일하는 게 샐러리맨의 일반적인 삶이다. 이런 실체 없는 보통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통이란 무엇일까요? 만약 그 보통의 길을 벗어난다면 당신은 불행해지는 겁니까? 그것은 머릿속에서 그려진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상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도 일을 계속하는 게 요즘 상식이지,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등, 도대체 누가 그것을 상식으로 정한 건가요? 그것은 누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멋대로 정한 것입니다. 그 상식에 매달려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 직장에 복귀하고 회사에 있었던 마음은 귀여운 아이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행복일까요? 물론 저는 어느 한쪽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후에도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키울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실체가 없는 상식이나 당연함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행복과 이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일들이 미디어를 통해 숫자로 보도되고 평균적인 가정상 등이 수치화되기도 합니다. 남편이 40살에 부인은 38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과 2학년 2명, 단독주택에 살고 연수입은 600만 엔, 이것이 평균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가족이 얼마나 존재할까요? 아마도 매우 적을 것입니다. 그런 평균적 가정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아무리 강물의 흐름이 빠르더라도 수면에 비친 달 그림자를 떠내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수급 분류월이라는 선의 말씀의 뜻입니다. 물의 흐름이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수면에 비친 달 그림자는 내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요. 세간의 물은 때론 급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잠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에 상관없이 늘 수면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마음으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 초대 황제 무제는 신심이 아주 깊어 불교를 높이 모셨습니다. 일상에서는 열심히 경전을 베끼고 또 절을 많이 지어 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부처님을 모시던 무제는 달마대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많은 절을 자비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사경의 예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도대체 어떤 공덕이 내어 주어질까요? 그 질문에 대해 달마대사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무공덕이라고.
요컨대 선적인 행위라는 것은 일체의 과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공이 있고 이 행위를 쌓으면 득이 있습니다. 와 같은 결과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달마 대사의 말씀입니다. 모든 행위는 무심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원점임을 달마 대사는 이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결과만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일에 대한 성과가 좋은 예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것이 결과와 연결되고 평가를 받지도 못합니다. 평가를 받기는커녕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아 무능하다고 낙인 찍혀버립니다. 그 평가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결국 결과만 쫓게 됩니다. 혹은 나만 좋은 결과를 내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 주위 사람들을 추락시켜서라도 나만 좋게 평가되면 된다. 그런 분위기가 만연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같은 풍조는 미국 사회의 가치관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미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일의 진행 방식 등이 민족에 따라 매우 다르죠. 느긋하게 추진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원스레 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그 과정이 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결과만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져옴으로써 많은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요? 일본에서는 원래 과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그 자세를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자신이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불필요한 사람은 없다. 그런 마음의 유대감이 사회 전체를 덮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 침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의 노력이 전혀 소용없어지는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실패해도 노력이 소용없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그 노력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결실이 있다는 것이 성과를 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이란 담담하게 쌓은 작은 노력들로 인해 선해집니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선은 어떤 감정이 생기더라도 움직이지 말고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금풍이라는 가을바람을 말합니다. 산의 나무를 화려하게 치장했던 나뭇잎도 가을바람에 모두 떨어집니다. 조금 더 단풍을 즐기고 싶다고 빌어도 가을바람은 가차없이 잎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무들은 그 줄기를 드러냅니다. 채로는 모든 것이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지혜로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그것이야말로 깨달음 그 자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선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자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을 달래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휴일의 높은 산에 올라 나무들이 뿜어내는 자연의 숨결을 가슴 깊이 들이쉬고 낙엽 밟는 소리에 마음을 보낸다. 오직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평온해지고 일상의 스트레스가 날아가기도 하죠. 파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고민이 싹 사라지기도 하고요. 마치 파도 속에 고민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연이란 정말 멋진 것이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일단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가 납니다. 토사가 집을 덮쳐 때로는 인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 잔잔했던 바다가 거칠어져 쓰나미가 되어 인간의 정든 거주지를 단숨에 쓸어가 버립니다. 자연이란 참 무서운 것이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자연이란 멋진 것일까 아니면 무서운 것일까? 답은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엄연히 존재하는 것일 뿐. 봄바람이 불면 산은 단장하고
겨울이 되면 모습을 드러내며 해가 뜨고 지고에 따라 바닷물이 차고 빠집니다. 한없이 되풀이되는 이런 일들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은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의 몸을 맡기고 함께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포기하고는 다릅니다. 자연을 명확하게 밝혀내려는 것입니다. 자연은 상대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려는 것입니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충분히 받으면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의 마음을 잃고 오만할 때 대자연은 무서운 일을 드러냅니다. 수많은 잎과 열매를 맺은 나무도 시들어 그 모습을 드러낸 나무도 같은 나무입니다. 모습은 변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물이나 곤충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자연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각을 날마다 느껴야 합니다. 전혀 자연이 없는 장소, 완벽하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장소, 그런 환경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장소는 인간에게서 어떤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까이에 자연의 요소를 끌어들이세요. 즉, 우리 주위에 작은 자연을 두는 것입니다.